국토부 협박 발언과 관련돼서도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는데 일단 논란의 이 대표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백현동 개발사업의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걸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거 변경 요구하면은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된다.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걸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뭐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1심에서 이 부분이 유죄가 인정된 건데 1심 재판부의 판결문은 보면 이 대표가 스스로 결정을 하고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 공표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2심에서는 이걸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내용 보시죠. 당시 국토부 성남시의 세 차례 용도 변경 요청 공문 의무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 장기간 다각도 압박받은 상황이 인정된다라고 이 대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자, 나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저것도 어이가 없죠. 3년 동안 재판하면서 한 50여 명 정도 증인을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 측 증인들도 많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느 누구도 국토부의 협박은 없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관계를 보면요. 국토부와 공무는 2014년에 4차례 있었던 건 맞습니다. 뭐냐, 2014년 1월에 국토부가 공문을 보냅니다. 28개 지방자치단체에 보냅니다. 공공기관들이 이전해야 되는 이전이 확정된 공공기관이 소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28곳에 보내서 이전해야 되니까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그때 우리 식품관리원인가요? 그 연구단지에서 우리 좀 종상향 해달라 이런 신청을 합니다. 그것이 2014년 1년에 있었던, 네. 1년 동안 있었던 일인데요. 그때 국토부 공문은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느냐. 이것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재량으로 판단할 것이다로 해서 끝나고 그때 1년 동안 식품관리원에서 2번, 식품연구원에서 2번 공문을 보냅니다. 제발 우리 용도 변경을 해달라. 그때 2단계 상향 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성남시는 2번의 거절을 한 것이 1차, 2차 거절이 2014년 1년 동안 있었던 일입니다. 2015년 1월이 돼서 다시 한번 식품관리원이 다시 신청을 합니다. 이때는 느닷없이 4단계 종상향 신청을 하고요. 그 이후 4단계 종상향 신청 이후에 이 9월에 이재명 성남시장이 인허가 일종의 종상향을 해줄 때까지 국토부의 공문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박과 압박을 받았다는 것과 본인이 이미 성남시가 반려처분 이후 새로운 종상향 청구가 있은 신청 이후 성남시에서 결정할 때까지는 국토부 공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 이전에 반려처분할 때 공문이 마지막 공문이 있었을 때 국토부 공문은 성남시가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방금 저희가 화면에 띄워드린 그 공문 네, 말씀이시죠? 공문이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015년 1월 신청과 9월 성남시 결정 사이에는 국토부 공문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래서 국토부의 협박과 압박으로 내가 그런 결정을 했다. 이런 부분에 팩트가 틀린다는 것이고요. 마지막 공문은 성남시에서 알아서 판단하라?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그 재판부는 인식에 불과하다라고 했습니다. 협박을 받았다, 이게. 협박을 받았다, 인식에 불과하다고 했는데요. 자, 협박을 받았다라는 그 인식, 자, 이것이 인식에 불과할까요, 과연? 압박과 협박이, 이 협박이라는 것이 있었다 없었다라는 거는 국토부의 무리한 요구나 뭐 지시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요구와 지시가 1월부터 9월 사이에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이미 성남시가 반려처분을 한 이후 새로운 신청과 성남시의 결정 사이에 국토부의 어떠한 공문도 없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팩트거든요. 사실관계다. 그러면 요구와 지시, 결국 사실관계죠. 그러니까 국토부의 협박이라는 사실관계는 없었다. 그다음 두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데요. 인허가 주체가 누굽니까? 성남시장 이재명이었습니다. 성남시장 이재명이
종상향, 그것도 4단계나 상향하는 결정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행위가 없다. 저는 그래서 이거는 인식이라고 보고 행위가 아니라고 본 이 2심 재판부의 판단은 허위사실 공표죄의 행위에 대한 심각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대법원에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뒤집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2심 재판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군요. 네. 국토부가 보낸 마지막 공문은 성남시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라는 공문이었고 그 다음에는 아예 국토부의 개입 자체가 없었는데 이걸 법원이 압박이라고 해석한 것도 사실관계가 틀리고 이 대표의 협박이라는 표현 자체는 엄연히 사실관계를 따질 수 있는 허위사실 유포 여부에 해당하는데 이걸 개인의 어떤 감정으로 해석해 준 것도 무리하다라는 그렇죠. 주장이세요. 그리고 행위가 있었다는 거고. 예.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미 성남시가 반려 처분을 하고 나서 새로운 신청에 대한 이 처분, 종상향해준 처분 사이에는 국토부 공문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자, 그 아까 재량으로 판단하라는 것도 그 이후에 이미 성남시는 반려 처분을 했었다는 것. 네, 홍익표 대표님. 예, 이걸 좀 구분해 봐야 됩니다. 백현동과 관련된 비위가 어떤 부정이 있었느냐 하는 거하고 이와 관련된 발언이 허위사실이냐는 전혀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경원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컨대 종상향과 관련돼서 로비가 있었고 그 과정에 부정부패가 있었다면 그거는 지금 백현동과 관련된 사건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 안에서 판단할 문제인 거예요. 다만 이 핵심의 지금 발언에서의 문제, 허위사실 유포 관련된 문제는 첫 번째는 그 성남시가 이걸 자체적으로 결정해서 한 게 아니라 이미 국중앙정보에 계획이 있었지 않습니까?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기 때문에 식품관리연구원은 그 부지를 빨리 팔고 이전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냥 팔기에는 어려우니까 그거를 용도 변경을 좀 해서 그 종상향을 해가지고 부지의 가치를 높여서 누군가에게 이전하고 그 비용을 이용해서 그 지방으로 이전해야 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예를 들면 이전 계획이 없는 데를 성남시가 밀어내서 이전시킨 게 아니라 중앙정부 계획에 따라서 식품관리연구원도 이전을 해야 되고 국토부도 그 필요성을 인정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거죠. 그러면 아까 그 공문의 그 보낸 시기를 자꾸 얘기하시는데 행정행위라는 게 그 딱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사안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진행 중인 사안인 거죠. 그 공문이 있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일단은 이재명 대표 당시 성남시장이 스스로가 기획해서 예를 들면 중앙정부나 그런 권고나 또는 공문이 요청이 없었는데 성남시가 한 게 아니다 이런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의 판단을 그 공문을 압박으로 느꼈느냐 아니면 압박으로 느끼지 않았느냐 이런 주관적 판단이 남은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지방정부 입장에서 그것도 그 성남시가 규모가 커서 그렇지 기초자치단체예요. 광역도 아니고. 기초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중앙정부, 국토부에서 문건이 여러 차례 날라오고 문건만 왔겠습니까? 관계자하고 성남시 관계자하고 국토부 관계자가 통화됐을 거예요. 그런 여러 과정이 있을 때에는 느끼기에는 부담으로 느낄 수 있고 시장 입장에서도 이걸 언젠가는 어떻게든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왜 부담이 없겠어요. 협박이라는 표현은 과했어요. 협박은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했던 거고 그래서 아마 나중에 2심에서 가가지고는 어떤 심리적 부담, 압박 정도로 바꿨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 재판부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은 압박으로 느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압박으로 안 느낄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주관적인 의사 표현의 일환으로 간 거죠.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이 발언이 있었던 게 국회 국정감사장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흔히 국회 증언과 감제관한법, 증감법이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그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했더라도 공직선거법으로 처벌받는 게 아니라 국회 증감법에 의해서 처벌받았어야 되는 거죠. 기소를 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사실은 법원이 공소기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거는 공소기각까지 하지 않았는데 저는 도리어 대법원에 가면 이것은 공직선거법으로 기소한 것 자체가 좀 잘못된 기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그 말씀 한번 드릴게요. 근데 어제 재판부도 사실 이제 증감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증언감증하는 법률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된 발언을 했을 때 거기에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조항이고요. 또 그렇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은 면제되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법조계에서는 거의 일치된 견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